시사보험방송 7,000원 운전자보험TV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의료민영화 어디까지 왔나? 여러분은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세대 실손보험 편을 방송하면서 솔직히 약관 내용이나 설명하고 보장사례 그리고 보험금 잘 타는 방법이나 설명하는 방송으로 보셨다면 제가 좀 실망입니다. 저는 의료민영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30만원 정도의 치료받을 수 있는 저렴선 환자가 1,500만 로봇 수술을 선택하는 과정에 실손보험이 깊이 관여되어 있고, 그 흔한 자궁 근종 수술 환자가 1,700만원 수술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이미 의료민영화는 우리 동네까지 접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그 이면이 아닌가 의심했고요. 보험사가 좋아하고 반대하지 않으면 그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국민건강보험을 어찌 생각합니까? 어느 분은 보험료는 더럽게 많이 받으면서도 보장은 허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내 삶의 생명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월 국민건강보험료 45만 5,970원과 장기 요양보험료 42,970원을 납부합니다. 이게 적은지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제가 병원에 간 거는 14년 전 카르시노이드 투마가 발견되어 검사받은 것과 최근 식생활이 좋지 못해서 갑자기 심기항진이 와서 심장이 버덕버덕 뛰는 거, 심기항진이 와서 심전도 검사와 피검사를 받은 게 전부입니다. 진료비 총액도 얼마 안 나옵니다. 저는 연 600만원 정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데 비해 혜택받은 비용은 평균 연 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이제 일시적인 심기항진과 일시적인 고혈압 증상으로 병원비를 좀 썼고, 그전에는 치과 치료 가가지고 치과 진료 받은 게 몇 번 받은 게 다입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은 조세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별로 불만은 없습니다. 정권 바뀌니까 좀 불만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가 좀 더 버니까 납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운전을 안 하고 면허도 없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차 운전했으면 돈 더 냈겠죠. 즉 내가 납부하고 평소에 하루에 운동을 매일 2시간 이상 해서 병원을 찾지 않아서 발생한 순이익은 다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은 건강보험료 5만원 냈다죠. 이런 거 보면 승질나죠. 근데 요즘 희한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급여 부분에서 크게 높였습니다. 원래 국민건강보험은 한 절반 정도 보장해 주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국룰.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대폭 높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어르신들은 70% 이상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절대로 보장 안 할 것 같던 MRI도 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보장이 시작됐습니다. 한의원도 국민건강보장을 일부 시작했죠. 여러분, MRI가 다 비급여가 아닙니다. 머리 MRI는 의료보험 되는 MRI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흑자납니다. 여러분, 건보공단이 흑자나면 좋습니까? 갑자기 대한민국 국민이 막 건강해졌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노령화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이 흑자인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장은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보험료를 크게 인상한 것도 아닌데, 비급여 진료비가 대폭 늘어난 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전문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5% 미만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총 진료비 500만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부분 5만원에 내가 병원에 낸 금액은 495만원, 이런 계산서 많습니다. 이런 환자는 어디서 국민건강보험을 찾을까요? 의료민영화가 뭘까요? 간단히 말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 의료민영화입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좀 고차원적인 말로 합니다만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일반 환자 또는 사기업이 건강보험 환자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업의 건강보험 환자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럼 그 말을 좀 부드럽게 해보죠. 비급여 진료의 대폭 확대는 어떻습니까? 총 진료비 중 의사 면담비만 국민건강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모든 진료비와 주사비, 수술비 전부 비급여로 하는 겁니다. 그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급여 진료의 확대가 어디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우리 동네까지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집 앞마당까지 오게 됩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우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거고 정부도 부담스러워서 못합니다. 근데 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무너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민영화를 찬성하는 국민은 채 5%도 되지 않을 겁니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70대 이상의 노인분들도 의료 민영화라면 길을 쓰고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적으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고소득자라면 의료 민영화를 찬성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내는 국민건강보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할 거니까요. 그리고 서비스도 좋아지고요. 병원의 혜택도 커지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준조세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소득 불균형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겁니다. 의료 민영화의 핵심은 당연지정제 폐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비급여 확대와 국민건강보험을 허접하게 만들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내 건강정보를 암암리에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런 사전 작업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정보를 사기업에 제공하겠다는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공장을 통해서 본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는 현실적인 방법은 투표를 잘하는 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비급여는 확대되었고 이를 막아낼 방법도 없었습니다. 환자의 선택진료이니까요.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을 더 활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 방법으로 해결 못할 질병과 상해는 거의 없습니다. 비급여 진료의 확대부터 줄여야 됩니다. 내가 희귀 난치병 환자인데 국민건강보험 만든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치료가 간편해서 의사가 친절해서 치료에 별 거부감이 없어서 무통증이라서 이런 치료는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게 치료에 별 도움도 안 될 겁니다. 내가 편리한 만큼 우리라는 공동체가 겪게 될 어려움도 그만큼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추간판 시술 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게 정설이고 허리 진료는 디스크 한 마디당 500만 원이 됩니다. 디스크 10개가 문제 생기면 5천만 원이 됩니다. 시술 비용만요. 이후 고주파 치료는 더 비싸고요. 통증이 커져서 디스크 치환 수술하면 더 비싸죠. 이렇게 되면 허리 치료비만 2억 넘게 사용하신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전부 비급여 치료만으로.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왜 디스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정말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럴까요? 이제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산서 보시죠. 협착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신 중국 교포의 진료비 계산서입니다. 치료 전후. 저 충분히 상이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총 진료비는 807만 원에 자기 부담금은 207만 원입니다. 이분은 상급병실 사용과 MRI 검사 등 일부 비급여 진료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수술을 받고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하시던 경비일도 열심히 하시고요. 이분도 처음엔 전문병원에 가시겠다고 하던 걸 제가 뜯어 말려서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수술시켰습니다. 아마 전문병원이었다면 병원에 지불할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대로 된 수술을 안 받으셨을 경우 허리를 못 쓸 수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잘 됐죠. 네. 우리 동네에 들어온 이상 내쫓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만 믿고 들어온 녀석이 있지만 이 치료가 필수 불가결한 경우인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을 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나에게는 아깝지만 누구에게 생명줄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치료를 확대하는 의견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적자내게 합시다. 우리가 아끼지 않는다면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고 국민건강보험의 필요성은 바닥에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지면 막말로 우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 환자는 안 받습니다. 이런 병원이 나온들 국민들이 이를 거부하겠습니까? 뭐 쓸데도 없이 비싼 보험료 난 가입 안 할란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더 좋은 진료를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며 공약할 대선 후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솔직히 이를 지원하고 추진하고 싶어하는 정치 세력도 지금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영화 좋아하는 그 정치 집단 있지 않습니까? 네. 공항도 민영화하고 싶어하고. 네. 국민들의 지지까지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건강보험의 흑자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시는 분이 많아졌는데 왜 흑자가 납니까? 불필요한 치료를 받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는 겁니다. 병원 치료는 필수 불가결해야 합니다. 내가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니까 자동차 보험으로 병원비 지불해 준다네, 공상으로 처리된다네 하면서 내 돈으로 절대 안 하지. 누가 물어주니까 하지. 이런 진료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아무도 물어주지 않는데 내가 이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보세요, 미국. 여러분, 허리 아픈데 시술 받는 치료를 300만 원 내라면 내겠습니까? 실손보험 받아서 내가 돈을 내야 한다면? 네, 오늘은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손 전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